안녕하세요. 리츠노마드입니다. 어저께 맥쿼리인프라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황 업데이트된 것만 잠깐 체크해보고 갈 건데요. 시가총액이 5.7조 원 정도로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건 것 같고요. 신용등급은 AA0 안정적으로 나오고 외국인 비중은 이제 11%밖에 안 됩니다. 이제 뭐 맥쿼리인프라 이래갖고 이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재산 다 긁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외국인 비중은 11%밖에 안 되는 뭐 오히려 금융주들 70%씩 그 외국인 비중 갖고 가는 것들도 있는데요. 예, 뭐 그런 거 비해서는 이거는 이제 국내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 포트폴리오는 20개입니다. 도로가 14개, 그러니까 투자 비중으로 봐서는 56%, 항만 8%, 철도 3%, 도시가스가 3개인데 19%, 디지털이라고 표현된 건 이번에 이제 인수한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건데 이게 14% 정도 됩니다. 부채 비율은 지금 30.9% 9월 말 기준인데요. 만기는 이제 5.9년 정도 남은 거라서 이제 그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평균 만기를 얘기하는 건데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분배금은 일단은 상반기에 380원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얼마가 나올지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운용수익이 이제 일반 회사의 그 매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2%, 순이익은 6.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 맥쿼리인프라 제가 몇 년째 봐왔지만 이렇게 수익이 감소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분기가 0점 숫자가 안 좋더라고요. 운용 수익 감소는 부산 신항 이제 약정 조건이 변경됐거든요. 이제 BNCT라고 하는 부산 신항 2, 3단계인데, 그 후순위 대출이나 이런 거 이자를 너무 못 갚으니까 이걸 조금 조건을, 융통성 있게 바꿔줬거든요. 이제 빚 잘 갚아라 이건데, 이제 그 덕분에 이자 수입이 이제 줄어든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736억이던 게 671억으로 꽤 많이 줄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배당 수익은 좀 늘어나서 감소폭이 2.2%로 됐는데 일단 뭐 매출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이익이 당연히 줄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순이익 감소는 일단 이 매출의 감소, 그래서 운용 수익의 감소에다가 수수료 이자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자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신규 자산들 편입하고 하면서 자산 구조가 이제 운영 구조가 조금 일시적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이제 유상증자 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이들이 표현을 안 했지만 수수료가 거의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분기 수수료가 10억이 늘었으니까 이따가 누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이 늘었겠죠. 이제 이게 순자산 기준으로 운용 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운용 수수료를 더 많이 띄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 지금 그 주식 수가 늘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한 건 반영도 안 됐거든요.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이제 유상증자에서 주식 수가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경상적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6.8% 감소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이제 9.4%가 감소하는, 138원에서 125원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실적도 안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밤에 미국이 워낙 또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인 걸 찾아서 그런지 어쨌든 잘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매수 잔량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누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계로는 그래도 운용 수익이 2.9%, 순이익은 2.1%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상증자를 이제 작년에 했던 것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당 순이익은 660원에서 633원으로 27원 빠졌습니다. 4.1%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그 배당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일단은 보시면 운용 수수료는 이제 여기 보시면 거의 40억 가까이 늘었죠. 30 몇 억 정도 늘었고 이자 비용은 뭐 누계로 보니까 비슷하네요. 오히려 조금 줄어든 모습인 거고 어쨌든 이익은 조금 늘긴 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줄었다. 그래서 배당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조금 부진했던 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부산신항, 이제 BNCT라고 하는 부산신항 2, 3단계 같은 경우는 3분기만 놓고 보면 물동량도 줄고, 당연히 물동량이 줄었으니까 영업 수익도 줄고, 에비타도 줄고, 뭐 에비타 마진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누계로 봐도 뭐 그닥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계로 보면은 이제 그나마 감소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감소한 원인이 이제 경기 둔화, 우리나라 경기 둔화랑 경쟁도 심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뭐 위험 증대가 물동량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부산 신항이 항상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이제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아쉽고, 도시가스 세계 회사를 야심차게 이제 계속 갖고 왔잖아요. 이것도 이번 분기에 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해양에너지, 서라벌 도시가스, CNCT 에너지 요 세 군데도 보면 3분기만 놓고 보면 에비타 기준으로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나 뭐 판매량이 좀 뭐 늘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스의 단가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제 이익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3분기에 별로 좋지 않았었고 여기에 뭐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판매량 구성 비중, 뭐 주택용은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연료전지 판매량이 늘어나서 매출은 늘었지만 별 볼 일 없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 다음에 이제 뭐 상반기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비용을 3분기에 집행해서 그렇다.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도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년에 있었던 일회성 수익이 부재한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이런 변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세 개가 다 안 좋았고 누계로 보면 그나마 요 두 군데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나은 상황인데 요 CNC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뭐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23년에 존재했던 일회성 원가 절감 뭐 기준 뭐 이게 달라져서 좀 그렇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나름 야심차게 새로운 동력이라고 갖고 왔는데 별로 뭐 그닥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하반기 배당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뭐 이 정확하게 배당을 추정하긴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확실한 건 유상증자로 들어온 이제 두 개의 자산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의 효과는 4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후순위 대출이 한 8.5%에서 11.5%이 자산별로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면 정말 이제 배당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은 기존하고 유사하거나 혹은 소폭 상회하는 수준일 거다. 그래서 조금 도움은 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에 380원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 보시면 운용 수익은 그래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주당,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당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23년에 748원이던 게 EPS가 24년에 697원으로 줄어듭니다. 주당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이건 조금 영향이 있겠죠. 25년에는 이제 800원으로 훅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분배금인데, 작년에 연간으로 775원을 줬는데 지금 760원을 추정을 해놨어요. 이거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760원을 주려면 하반기에 380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80원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건지 못 받은 이자들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760원이 된다고 치고 25년도 760원, 26년은 770원으로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증권사에서 추정해 놓은 거니까 물론 혼자 추정하진 않겠죠. 뭐 IR 담당자랑 같이 할 텐데 어쨌든 맥쿼리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쭉 늘려주는 배당 성장주여서 갖고 있었던 그 매력이 사실은 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이 배당 컷이 생기고 작년에도 하반기 배당 컷 생겨서 난리였는데 이제 뭐 연간으로 배당 컷 생기고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예전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배당률이 이제 높잖아요. 이제 그 평소보다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조금 더 어떤 희망이 있는, 그리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커다란 이슈가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오늘 움직임도 보니까 조금 힘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로 가면 그래도 12,000원, 12,500원 정도까지는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이제 뭐 워낙 월배당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맥콜인프라가 매력이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또 요즘 그 증권사 어플들 보면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 잘 되잖아요. 그 주식 모으기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모으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 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개인들은 이 종목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으시고, 지금 이제 은행 가보면 정기예금이 3%대 나오는데 6.4%, 6.5%뭐 이렇게 배당이 나오면 특히나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하면 매력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